사실 처음에 발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부분이 기후인문학이 맞을까요? 라는 되게 아리송함이 스스로도 있었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조금씩 더 정리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붓으로 만드는 새로운 마을이라는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과도 그래도 맥락을 짓자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생태학살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붕괴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제 다시 재생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시행착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건데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올해 3월 1일이었습니다. 네, 3월 1일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태극기가 가장 많이 펄려졌던 곳에 한번 찾아갔었는데요. 여의도의 YMCA에서 주최했던 태극기 부대 사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는 이때 가서 되게 이들이 왜 이러지? 라는 그냥 간단한 호기심으로 갔다가 되게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어떤 생명, 연대,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조차도 좀 진영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가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좀 하이지킹 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뭐지? 평행세계에 들어가 있나? 나는 어디에 있지? 하는 되게 당혹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위에는 하느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라는 현수막이 에드걸룬과 함께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3.1운동이라는 게 기존의 그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고 정신적 독립까지 꿈꿨던 주체적인 운동이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거는 되게 그 기독교 근본주의와 그 기존의 그 보수 민족주의가 완전 결합된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생명, 영성,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걸맞게 AI까지 잘 융합돼서 엄청나게 영성적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AI와 함께 만든 음악에 맞춰서 댄스 브레이크를 이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태극기라는 상징이 어쩌다가 이렇게 국가가 아니고 어떤 분열의 상징이 되었을까 되게 의아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마주친 건 뭐지? 여기서는 너무 연대성이 강한데 또 탄핵 찬성 집회를 또 가보면은 그쪽에도 또 자기만의 어떤 연대가 있고 근데 그 둘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러고 한 달 뒤에 제주도에서 또 다른 태극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3월에 있는 제주 영등군 있는데요. 제주는 이제 음력 2월이 되면은 그 영등 살망이 찾아오는 시즌이라고 해요. 그럼 그 시기 동안에 이제 풍랑이 너무 거세서 해녀들이 이제 물질을 나가지 못하고 그동안은 이제 영등 할망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 보름간의 굿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산리 분영당에 있는 영등굿을 찾았는데요. 이때도 너무 놀랐어요. 보통 당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주도도 세승부와 경신부가 섞인 형태여서 무신도가 있으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태극기일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국가 프레임에 이제 군마저 포함된 것인가? 뭐지? 그럼 의아했다가 옆에 이제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여기 당에 태극기가 걸렸죠? 할머니가 이제 전쟁에 나간 군인들 기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더 지내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제주 이제 사상 위령제까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라는 개념이 사실 닿지 않은 땅이었죠. 원래는 제주는 사실 조선시대 때도 조선의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은 식민지에 가까웠고 그리고 이제 저희 광복 이후에도
국가 개념이 들어서기 전에 그 이전에 그 마을 공동체를 결속하는 무속이 되게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4.3이 7년 7개월간 자행되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47년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50년에 삼국전쟁이 터졌을 때 수많은 제주도 남성들이 한국전쟁의 군인으로 다 자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이 역설의 상황들이 지금까지 비롯돼서 지금도 4.3 유령제에는 여기서는 이제 물론 신당에는 이렇게 태극기가 걸렸지만 유령제 때는 태극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국기에 대한 경례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태극기가 국가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폭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태극기 아래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세계를 이제 한 달 사이에 마주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봤던 태극기. 거기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같이 매달려 있죠. 근데 새마을운동 시기에 미신타파 운동도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주도 영등포에서 봤던 태극기고 밑에는 이제 오방색과 함께 있는 그 태극기입니다. 네, 저는 이 둘 사이에서 뭐가 무너졌다. 우리한테 지금 잃어버린 게 뭘까?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붕괴는 곧 우리의 공동 서사의 붕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기후위기가 이제 탄소에 대한 중요도도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 돌봄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공동체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저는 이 관계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너와 나 사이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야기, 서사가 우리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끈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지나온 길들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한 7년 동안 여러 공동체 실험에 참여하고 만들어 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좀 물질 기반을 전제로 했었어요. 공동체라 하면 일종의 공동 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한다. 그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터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이제 제가 한 3년 동안 남해 여기 두모마을에서 여기가 이제 폐교를 인대해서 저희가 판파라촌이라는 도시 청년들이 다 모여서 뭔가 촌에서의 삶을 실험해보고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에 턴 가졌지만 SNS를 통해서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을 모아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저희 실제로 이렇게 저희는 터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집을 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시금치를 이제 농사하기도 하고 고사리를 이제 수확해서 팔기도 하고 여러 시도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 3년 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과연 나에게 우리 세대에게 이 방식의 공동체가 맞는가? 저희는 지금 이미 디지털 연결이 너무 익숙한 세대이고요.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에게는 사실은 그리고 디지털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저는 원래 본가가 광주였는데 이제 대학 가는 과정에서 서울로 어떻게 보면 뿌리 뽑혀 이제 올라간 뜨내기 청년이 되었죠.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미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거점이랄 게 어떻게 보면 정주 개념이 쓰지 않는 세대인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정주 개념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면 될까? 그리고 저 스스로도 여기서 3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뭔가 유동하는 정체성, 이 디지털 유목민으로서의 내가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나의 생명력이 죽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이미 기존의 마을은 사실은 산터와 일터가 완전 겹쳐져 있는 형태였죠. 근데 저희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보고 집을 지어보고 했지만 그게 저희의 생계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계속 여기서 지원 사업을 하든 용역을 하든 다른 방식으로 뿌리지. 근데 그런 일들, 그리고 전 디자인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격근무로도 너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1토와 3토가 우리는 분리된 상태에서 이 방식이 맞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었고, 제가 이제 억지로 몸을 땅에 이렇게 뿌리 내렸지만 마음은 점점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통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죽하면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이에요. 코로나 직후였는데 저희 두목마을에 이제 한 12만 평의 유채꽃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유채꽃이 이제 다 갈아엎어질 위기에 놓였었는데 저희가 그때 꾀를 내서 순식간에 그럼 우리 유채꽃 축제를 보내드립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하자 해서 유채꽃을 이제 판매를 해봤어요. 유채꽃 전혀 판매하는 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때 한지 한 이틀 만에 이게 좀 너무 잘 돼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미디어 촬영도 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좀 유채꽃 좀 노예처럼 이제 사진 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진짜 별의별 시도를 하고 대동강물을 파는 느낌으로 비즈니스 모델인지 사기인지 같은 이런 일들도 해봤지만 전혀 이게 지속할 수는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터를 찾아야 되겠다. 그 새로운 터가 어딜까 하면 저한테는 디지털 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온라인 기반으로 한 어떤 커뮤니티 실험들을 좀 탐색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필 또 이제 당시에 그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런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가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은 디지털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같이 그 온라인 저희 줌 강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 그 누구도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건 자기가 구매한 NFT 이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제 음성으로 많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음성도 사실은 변조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기도 해보고 트위터를 활용하기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커뮤니티 실험을 했어요. 확실히 이런 커뮤니티들은 되게 기술 친화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엄청 모이기도 쉬웠어요. 근데 동시에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은 여기서는 얻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모이는 만큼 쉽게 흩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뭔가 공동체는 단순히 그냥 살 곳, 만나는 곳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계속 커뮤니티를 이제 빌딩하는 과정에만 집중을 했지만, 그리고 커뮤니티를 이루는 어떤 일종의 하드웨어에 집중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만들고 나서 그 결속력을 높이고 유지하게 하는 어떤 장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것들이 이제 두목마을에 살 때의 두 가지 기억이었습니다. 뭔가 첫 번째는 저희 마을에서 지냈던 당산제예요. 남해는 그 교통이 오직 만큼 자연이 굉장히 예쁘고요. 하지만 또 자연 환경은 또 척박하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의 당산나무가 아직도 많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확철이 되면은 마을마다 당산제를 지내요. 저희 마을도 똑같은데요. 이제 음력 10월 보름이 되면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당산나무에 모여서 제를 지냈던 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때 이제 정말 고요했거든요. 이미 좀 유교화된, 재래화된 굿이었어서 되게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순서가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살 때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두목 큰잔치라는 행사인데요. 이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는 학교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애들이라고 이제 불렸고 마을 어르신들과 그렇게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을 어르신들 한 들어온 지 6개월 됐을 때 이제 인사드려야 된다 이러고 잔치를 하고 같이 농악 연주를 하고 영화를 보여드리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때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노래를 하면서 그 음악에 춤추면서
뭐 돌아가시지 않는, 집에 돌아가시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음식을 대접했을 때도 남이 되게 해주는 요리를 먹은 게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그런 잔치였는데, 이 이후부터 마을 사람이랑 저희의 관계가 되게 부드럽게 풀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축제의 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굿이라고 이제 저는 이걸 일단은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도 좋지만, 함께 삶을 느끼는 어떤 그 함께 리듬을 맞추는 어떤 순간이 사실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이번에는 굿을 기반으로 한 어떤 공동체 실험을 해보자. 공동체 실험을 해보자 그건 아니었고, 순서가 우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제 원래는 마을이 기존에 그냥 있던 마을에서 사람이 태어났던 형식이었다 보니까 마을이 있고 의례가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의례가 있고 마을이 생겨나는 그런 뭔가 반대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굿을 탐색할 때 그냥 크게 4가지가 있어야지만 굿이 작동한다고 정리하게 됐습니다. 먼저 어떤 장소였고요. 그냥 그 뭔가 마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자리, 그리고 시간. 이 시간이라 하면 이제 정해진 절기, 그리고 반복되는 의례, 그리고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관계가 파생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봤고요. 그 의도입니다. 사실 이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날에도 사실은 오늘날의 굿이 무엇일까 하면은 라페, 뮤직 페스티벌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커뮤니티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의도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가서 이제 그냥 일상이랑 괴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 일탈을 목적으로 그냥 가면은 뭔가 그 일상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고 오는 그 정도의 출구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방식까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올해 그 보름 때, 정월 대보름 때 해남에서 있었던 보름굿이에요. 이 시간은 뭔가 저한테는 마을의 행여 해체되더라도 굿이 뭔가 그 새로운 형태의 마을로 변모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살펴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은 이제 해남에 그 여전히 마을굿을 유지하고 있는 동현 마을에 가서 저희가 이제 외부의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이제 굿을 배우고 직접 가서 굿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어르신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그 다라이에 음식을 가져오셔서 이제 갯벌을 향해서 제의를 올리는 그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 마음밟기라는 거는 이 마을 안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밟는 것인데, 이때 지금의 마을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이게 농업 공기기 센터예요. 농업소에도 찾아가서 저희가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을의 규모가 이제 커졌다 보니까 마을 역시 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상토도 다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김공장을 하고 있고, 어디는 저기서 이제 나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어디는 식당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트럭에 실려서 가가지고 굿을 치고 오고 이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마을이 해체되고 있구나. 마을이 해체되고 마을이 사라지고 지방 소멸을 말하지만 지방 소멸을 하는데 굿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마을의 해체는 굿의 해체라고 처음에 보고 되게 씁쓸함이 사실 컸었어요. 근데 동시에 지금은 저와 함께 이 굿을 치고 있는 친구들이 눈앞에 보였죠. 우리는 우리 마을이 아닌 남의 마을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굿을 치고 있고,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부산에서도 다른 풍물팀이 와서 함께 그렇게 쳤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왜 이렇게 딴 데가 쳤지 하면은 저는 굿을 칠 수 있는 마을이 없던 거예요. 그 마을은 굿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외주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호 아웃소싱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을의 형태일 수 있겠다. 마을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면 마을 역시 이제 흘러가겠지. 일종의 흐르는 마을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여기는 이제 안동 하회 마을인데요.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는 서울 주민이기는 합니다. 서울 시민인데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제 안동에서 친구들과 같이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계 인구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한 건데 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안동에 친구가 살았기 때문에요. 저희 이제 올해 첫 씨를 뿌리면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그때 이제 신혼제 저희끼리도 한번 신혼제를 해보자. 우리도 의례를 중심에 져보자. 절기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했는데 이 신혼제 때 이제 각자의 곡물을 올렸어요. 그 곡물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저희 그 찌앗이 있고요. 옆에는 이제 페루에서 온 피리가 있고 또 저희 폰 안에는 이제 을지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가 이제 폐업을 앞두고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폰 안에 담아왔다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옆에는 이제 안동 사는 친구의 아이가 이제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트럭을 올려놨고요. 되게 이제 각가지 곡물들이 하나씩 모였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는 것도 다르고 자기의 그 사는 곳이 다름에 따라서 삶의 리듬도 달랐는데 이 절기에 맞춰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리듬이 조금씩 맞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기를 나누는 이웃 바로 옆에 살지는 않지만 그런 이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시 이제 지도상에 나와 있지 않는 행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마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세 번째인데요. 축제로 만드는 마을, 저희 WC 와일드 마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 아웃도어 커뮤니티예요. 저희는 이제 좀 모험하는 여자들의 커뮤니티라고도 부르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2박 3일 동안 한 100여 명의 여자들이 모여서 캠핑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제 3년차 진행을 해왔고 올해 4년차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사실 정말 아이 4세부터 60대 이제 친구의 엄마까지 여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모든 세대들이 모이니까 엄마들을 이제 뭔가 더 많은 반찬들을 먹으면서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식당에 가지 말고 우리랑 그냥 같이 먹자 하면서 먼저 막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저희가 막 풍물을 치면서 이제 밤에는 이 캠프파이어를 앞두고 둘러싸고 이제 감각순례를 자연스럽게 갑자기 다 부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목도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역시 저희가 이때 컨셉이 1년에 단 3일만 등장하는 팝업 마을이었습니다. 결국 여기 역시 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성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사실은 여자들이 저희가 나고 자라면서 좀 더 체육을 접할 기회나 혹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을 쓰는 일들이 되게 멀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일종의 해방 창구로서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되게 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으로 만나는 그런 사이였고 그 의도가 확실했던 만큼 왔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장면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좀 공명할 수 있는 어떤 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새로운 공동체 설계에 다니는 리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실제로 이제 해남 보름굿에서는 저희가 사실 일주일 내내 한 일은 북을 치는 일이었어요. 북을 치면서 이 소리를 듣는데 단순히 큰 소리,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소리와 잘 맞추는 것이었고 사실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쩌면 풍물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은 소리일지도 몰라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인즉 결국 옛날에 공동체에서 그 풍물을 했을 때는 정말 수십 명, 100여 명이 이렇게 같이 쳤을 텐데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절대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맞추는 거는 그 사람의 몸짓이에요. 그 몸짓은 호흡에서 나오고요. 그럼 결국 그의 호흡과 나의 호흡이 계속 맞추는 그 과정이 사실은 새로운 리듬을 맞추는 일이었던 거죠.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하회 신혼제 때인데요. 이때 저희가 인력 쟁기질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앞에서도 이제 소처럼 이렇게 끌고 가고 저는 뒤에 따라가는 이런 과정들이었는데요. 이때 자동으로 그냥 노동요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요를 계속 부를 수 없으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르게 되고 서로의 발걸음에 맞추게 되고 이게 처음에는 막 안 맞아서 막 이게 너무 힘들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명령처럼 맞기 시작하면서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일과 놀이가 사실은 구분된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자동으로 이렇게 서로의 손을 손잡고 이렇게 강강술래 발을 맞춰서 이렇게 걷는 그 리듬감을 이제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리듬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이제 진짜 중요한 설계 단위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듬 공동체의 탐험축은 무엇일까? 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 리듬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이제 저희 천지에서 이제 하늘, 땅, 존재라고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하늘이라 하면 좀 의례와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보면 자본과 기술 리듬이라고 보고 존재는 이제 인간뿐만 아니고 비인간의 리듬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이미 많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특히 자본과 기술의 리듬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만 동시에 한편촌 같은 예로 들어보면은 저희는 이제 저 땅에 대한 터는 있었지만 이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 의뢰가 사실은 좀 미약했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해남 보금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는 해체됐지만 의뢰가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있던 상태였고요. 하지만 그 역시 이제 언제 손을 대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회 신혼제 때는 우리뿐만 아니고 결국은 이 흙 속에 있는 여러 미생물들 간의 관계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그 세 가지의 상원축을 맞추는 것이 저는 부시라고 감히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리듬을 복원하는 기술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다 리듬을 만들어내는 의례가 중심이 되었던 공동체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외롭지 않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같이 그래도 공명하고 있음을 이제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우리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리듬으로 살 것인가 또 이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